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발트나 리튬 등의 핵심 물질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좀 상장을 한 이후에 2배 정도 좀 올랐죠.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고, 그 이후에 몇 달간의 좀 긴 조정을 이어졌고, 다시 한번 최근에 출발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의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전고점 지금 부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만 최근 이 거래일 보시면요,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한 자릿수대 유지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 낮아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1%대, 2%, 3%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재료가 좋다 보니까 섣불리 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재무대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자, 550, 이제 830, 490, 650, 1400, 2500, 2800.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요. 80, 110, 그 다음에 이제 적자를 2년 정도 기록을 했고요.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160, 540, 590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이제 영업이익과 좀 비슷한데요. 적자를 조금 더 오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흑자 전환을 작년에 했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좋아지는 기업이다. 과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좋아지는 기업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보시면요. 150, 140, 이때까지만 해도 뭐 조금 있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430 갑자기 뜹니다. 430, 730까지. 그래서 이때 정점을 좀 찍었고, 엄청난 부채 부담을 이제 갑자기 한 번에 덜어내 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채를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래서 바로 82까지 내려오면서 양호한 수치 기록해줬고, 작년에는 이제 46, 올해는 58.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ROE 보시면 뭐 과거에 40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이제 적자 3년 기록을 했고 그때 마이너스, 그리고 이후에는 27, 그리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만 19.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ROE로는. 그래서 20 가까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뭐 좀 올라가다가 적자 3년 기록을 했고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라오진 않지만 살짝 올라오는 점,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좋은 이런 신호니까요. 주당 순이익은 매년 좋아질수록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배당을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배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PER은 35.23배, PBR은 6.25배로 지금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은 좀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배터리 파우더를 만드는 전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 파크와 파우더 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회수하는 하이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폴란드, 한국에 총 9개 리사이클링 파크를 두면서 벨배터리 원료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인디애나주와 조지아주에도 공장 설립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곳 모두 삼성 SDI와 SK온 등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이드로 센터가 있죠.
이 센터는 이제 전북 군산에 1, 2공장이 있고요. 제3공장 건설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1, 2공장의 코발트, 니켈, 메탈 연간 생산량은요 4,320톤이고요. 제3공장이 이제 완공이 된다면 11,760톤까지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리튬은 7,00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2026년에서 7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에 하이드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추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긴 좀 이르지만 이제 향후에는 좀 여기서 또 좋은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 소재 원산지의 중요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배터리 제조사부터 소재 기업까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함께 해외로 좀 진출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자, 다음 내용은 다들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죠. 3월에 발표된 유럽판 IRA인 바로 CRMA입니다. 자, 이제 핵심 원자재법에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CRMA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좀 주는 내용도 있고, 또한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도.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공급 계약 내용인데요. 이제 에코프로 EM과 황산 코발트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7일날 공시가 됐고,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16.14%로 상당히 좀 큰 규모고, 계약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악재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먼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 구간까지 왔고 이미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온 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조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꼭대기에서 물리시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제가 꼭대기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추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깨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고, 자, 그래서 추가 상승만 좀 노려보시고 지금은 이제 분할로 매도해 가시면서 비중 줄여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 들어가셔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신 분들은요, 한 70%까지 줄이세요. 대부분 다 입절하셔서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한 30%만 추가적으로 전고점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좀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반면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수익이 조금 덜 나신 분들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파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절반까지는 좀 파시고 나머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다가 안 올라가면 그냥 그것도 파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깨까지는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일부겠지만 혹시라도 꼭대기에서 들고 계시다가 여기서 못 팔고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한 15만원이다 그러면은 적당히 지금 정리하셔도 얼마 손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 16만원이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 좀 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는 테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분할로 팔아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3일절이기 때문에 또 휴일이죠. 여러분들 좀 릴렉스하는 시간 가지시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서 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